저희 독립기념관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독립운동 사적지를 소개하는 독립운동 사적지 소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서울 또 정동 지역에 나왔습니다. 이 정동 지역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동훈 선임연구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한동훈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정동 대한문 앞에 나와 있는데 또 이 정동 지역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 정동 지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동 지역은 한국 근대의 정치 일본가이자 또 문화나 교육 그리고 기독교 선교의 중심 무대였죠. 특히나 이 덕수궁 주변의 이 정동 지역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 제국주의 열강의 진출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 특히나 이 공사관들을 많이 짓게 되는데요. 이 정동 일대에는 다수의 서양 열강의 공사관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와 같은 5개 나라의 공사관이 이곳 정동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한국 근대의 중요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남아있는 유적지들이 많은데 네, 한번 네. 직접 보면서 같이 함께 얘기해 보실까요? 예, 그렇죠. 네. 가시죠. 오늘은 한말 정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구국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구국운동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국운동이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거나 혹은 반식민지 상태에 놓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말하는데요. 조선의 경우는 개항 이후부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었고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실질적인 반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운동들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의병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계몽운동이 있죠. 특히 이곳 정동에서는 계몽운동의 방법으로 구국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아관파천이라고 하면 교과서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인데 여기가 그 아관파천이 일어났던 러시아 공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러시아 공사관이 엄청 큰 건물이었네요. 지금은 이 탑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아관파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 일제와 친일 내각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친미, 친러 세력이었던 이범진, 이완용, 이윤용 등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모의해서 고종을 경복궁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마침 1896년 2월 11일 새벽에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 병력이 경복궁을 빠져나가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여기가 그 을사늑약이 이루어졌던 덕수궁 중명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을사늑약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을사조약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을 보호국화하려고 체결했던 조약입니다. 러일 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죠. 그러나 이는 대한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열강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보호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국, 영국, 러시아의 동의를 확보했고요.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으로 파견하여서 대한제국의 외부를 폐지하고 대한제국의 모든 외교권을 일본 정부에게 위임할 것을 골자로 하는 조약안을 강요하게 됩니다. 하야시 공사는 대한제국 내부 대신들을 강요해서 이런 조약 체결을 강행하려고 하지만 계속 이를 거부하자 결국은 무장한 군인들까지 경운궁 안으로 들어오게 시켜서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하게 되죠. 결국 이러한 분위기에 굴복했던 대신들이 조약에 찬성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존까지는 이제 국권 피탈과 관련된 장소를 좀 둘러봤다면 지금부터는 구국운동과 관련된 장소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 혹시 그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보셨나요? 정말 재밌게 봤죠. 네, 인생 드라마라고 이제 네. 평이 자자한데 거기에 나왔던 그 글로리 호텔이 이곳 손탁 호텔 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손탁 호텔은 일종의 영빈관 역할을 하던 한말의 서구식 이제 호텔입니다. 그 터가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 호텔의 주인이었던 손탁은 프랑스계 독일인으로 각국어에 능통하여 조선의 대외교섭 활동에 많이 참여했죠. 또한 아간 파천 당시 국왕 구출 작전에 참여하였고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던 고종에게 커피를 진상하여 신임을 얻기도 했죠. 또한 정동구락부와 왕실과의 연락 업무, 항일운동의 본거지 제공 등의 역할을 하였죠. 이러한 노고를 치하하여 고종이 한옥을 얼고 양관을 지어서 하사한 것을 손탁 빈관이라고 운영한 것이 손탁 호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는 그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인들도 많이 왔다면서요? 네, 방금 전 언급했던 정동구락부가 바로 그들이죠. 정동구락부는 1894년 비정치적 성격을 표방하며 구미인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조직된 사교 친목 단체였습니다. 한국 정치인들로 가입한 회원으로는 민영환, 윤치호, 이상재, 서재필, 이완용 등 친미, 친러적 성향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일제의 압력을 받고 있던 고종과 명성황후는 구미 열강의 힘을 빌려 일제를 견제하고자 했는데요. 따라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비밀리에 신하들을 구락부에 보내 서양인들과 친분을 맺게 하고 시종들을 보내 호의를 보이기도 했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정동교회 앞에 와 있는데 뒤쪽으로 굉장히 멋있는 교회 건물이 네네. 보이잖아요. 저희 이제 독립운동사에서 이 종교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정동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교회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1887년에 베델 예배당이라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교인들 수가 점차 늘어나자 1895년도에 이렇게 현대식 건축물로 지금 새로 지어서 올려진 것이 지금의 정동교회입니다. 특히나 이 주변 일대에 있던 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에 있던 학생들이 주요 회원들이었는데 이 건물에서는 수많은 토론회와 독서회 등이 열리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했고 신문화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한 민주주의 이런 훈련들도 했었죠. 특히나 여권 신장이라든가 남녀 평등 이런 의식들을 좀 인식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또 한글학자인 주시경, 또 저희 이제 예전 관장님이셨던 이준식 관장님의 외할아버지이신 네. 지청천 장군님 모두 독립운동가이자 이 배제학당 출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배제학당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기독교인 양성과 근대 국민국가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요. 인재를 배양한다라는 뜻으로 고종에게 배제라는 교명을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주로 가르쳤던 과목은 당연히 성경이나 영어는 주된 과목이었고 그 이외에도 인문사회나 사회과학적인 이런 부분들도 다 교육을 했던 근대 교육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배제학당 내에는 근대적인 출판 시설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선교적 수단이자 근대적 출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교사 올림거의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한글, 영문, 한문 이 세 종류의 활자를 갖추고 인쇄를 했다고 해서 산문출판사라는
이름이었죠. 저희 산문 출판사에서 발행된 인쇄물 중에서 우리가 좀 익히 들어봤을 만한 것이 혹시 있을까요? 네, 1896년 배지학당에서 조직된 협성회라는 애국 계몽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안창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주간 신문인 협성회 회보를 발간하여 사회 계몽과 개화 사상을 교육했죠. 이 신문은 후에 일간 신문의 효시가 된 매일 신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앞서 설명했던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독립신문도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서울 정동에서 독립운동 사적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둘러봤던 코스는 독립기념관 독립운동 사적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독립기념관 유튜브에 다양한 사적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정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한동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사적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